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계절을 치료해주고 힐링해주는 프로그램 디톡스탁 스타킹의 김지성입니다. 스타킹은 매주 전체 전문가 분들을 대상으로 수익률 대회를 통해서 수익률 상위 전문가 분을 모시고 한 주 동안의 시황 정리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히든 종목 선물까지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50분 동안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분과 이 이후에도 쭉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란톡은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바로 갔다만 된다면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 스타킹은 어떤 분들이 출전을 해주시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팍스경제TV에서 디톡스탁과 굿이브닝 주라벨에 출연해주시는 모든 전문가님들께서 출전을 해주십니다. 간단한 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룰은요, 평일 5거래일 동안만 제시가 되고요. 우리가 종목은 총 5개까지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목표가 모두 다 노란톡방 안에서 설정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모니터링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5등부터 1등까지 주간 스타킹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5등은 바로 누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등부터 발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5등은 애단 전문가님이십니다. 이분의 주간 누적 수익률 17%를 보여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에 약 20%에 달하는 수익률을 보여주셨는데요. 자, 최고 수익률은 한일사료로 12% 수익률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은 4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등은 바로 개미 중에 개미죠. 바로 슈퍼개미 전문가님이시고요. 이분의 누적 수익률 19.5%입니다. 그리고 최고 수익률을 달성했던 종목은 바로 삼부토건으로 19%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줬네요. 자, 그러면 다음은 3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등은 바로 기계달인 전문가님이십니다. 자, 이 기계달인 전문가님은요, 매주 꼬박꼬박 나오시는 분이신데 아직까지 출연은 해주지 않고 계세요. 너무 바쁘신가 봐요. 하지만 이번 주 누적 수익률 20%가 돌파했습니다. 21.3%를 보여주셨고요. 자, 최고 수익률은 EV 첨단 소재로 13% 수익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2등과 1등만을 남겨놓고 있네요. 그럼 2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등은 바로 제프 전문가님이십니다. 이분 참 호감상으로 아주 팬들이 많으신 시청자분들이신데요. 자, 이제 최고 수익률은 GSE로 28.8%, 주간 누적 수익률은 무려 29%가 넘었습니다. 약 30%에 달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계신데 이분이 2등이라니. 자, 오늘의 1등은 누군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 자, 1등은 바로 최병곤 대표님이십니다. 자, 오늘의 1등을 차지해 주셨는데 이분 몇 주 전에 뵌 것 같은데 그새 또 나오셨네요. 자, 이분의 최고 수익률은 한일사료로 15%, 그리고 한 주 동안의 누적 수익률은 무려 39%입니다. 약 40%에 달하는 우수한 수익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실 수 있도록 오늘도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다고 하시네요. 자, 그러면 이분의 노란톡방 입장하신다면요, 이런 수익률 그대로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오늘 노란톡 어떻게 입장하실 수 있는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휴대폰에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최병곤 대표님 이렇게 적어주신다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한번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라서 나는 100원이 아까워요 하시는 분들은 QR코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바로 이렇게 갔다만 된다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즉시 들어와 주셔야지 다음 주의 시황 전략까지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병곤 대표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의 멘토를 찾으려면 이분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최병곤 대표님 또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만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새 네. 또 주간 1등을 하셨어요. 아마 지지난주 뵀죠? 네, 그런 것 그리고 같아요. 뵀습니다. 이제 주간이 1등을 두 번이나 하셨으니까 왠지 네. 월간 1등까지 차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월간 1등 하면 저희 트로피 드립니다. 아, 그래요? 네, 황금으로 된 도금이지만 트로피를 네. 드릴 건데 네. 일단 주간 1등 하신 소감과 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지난주가 굉장히 어려웠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웠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하지만은 또 골이 깊으면은 산이 높은 법이라고 시장이 또 다시 이렇게 강하게 반전을 하고 있습니다. 장이 올라서면은 또 이제 또 고민이 새로 생깁니다. 아, 그때는 억지로 참았지만은 지금은 또 이제 계속 들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반등을 할 때 팔아야 될지 이 부분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어떤 종목을 공략을 좀 해야 될지 이 부분도 고민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앵커님하고 얘기하면서 어떤 쪽으로 방향을 좀 잡고 투자를 좀 해 나가야 될지까지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전문가님 제가 네. 사실 전문가님 노란톡방 안에서도 있었지만 네. 제가 노란톡에서 좀 특이한 걸 봤었어요. 네. 지난주에 굉장히 하락장이 좀 폭락까지 대폭락이 왔었는데 네. 그때 목요일이었던가 어떤 분께서 나는 다 던졌다. 더 이상 좀 들어갈 수가 없겠다라고 외치셨는데 네.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더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고 그렇습니다. 나서 네 금요일에 바로 반등이 딱 오더라고요.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게 참 희한해가지고 이 대중들의 심리와 반대로 가는 경향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를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이 부분을 좀 잘 살폈을 때 주가의 흐름이 대충 예상이 되거든요.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항상 주가가 내리면은 매수를 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네. 반전을 하면 또 주식을 팔고 이렇게 대응을 했었는데 그날 같은 경우는 매수가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매수를 하지 않고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것은 결국 이제 증시에 대해서 하락을 견디다 못해서 투매가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또 실제로 노란톡방에서도 이제 물론 본인의 판단이지만은 나는 이제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주식을 전부 다 청산을 하고 이 주식 시장에서 당분간 떠나겠다. 아니면은 좀 관망을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서는 심리적인 어떤 그 지표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주식시장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반전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그 노란톡방에서 저는 이제 매수나 아니면은 적어도 매수를 하는 상황까지는 못 가더라도 지금 주식을 억지로 청산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보유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반등을 할 때 정리를 하더라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계속 좀 드렸었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날 장이 기억납니다. 그때 개인 반대 매매 물량이 거의 1조 넘게 나오면서 정말 두려움에 떨었던 그런 장이고요. 저 역시 시장을 보면서 더 빠질 것 같은데 이거 2,300까지 깨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지만 다행히 정말 오히려 그렇게 반대 매매가 딱 나오고 나서 금요일 그리고 오늘 월요일까지 그나마 좀 빨간불을 켜줬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심리적으로 많이 흔드는 시장 여러분들 혼자 투자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정말 강한 멘토분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 멘토 역할을 우리 최병곤 대표님께서 아주 알차게 잘 해내 주실 거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지금 방송이 4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뭐 한 게 없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오늘 말고도 내일까지의 시황 전략, 다음 주까지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되는지 포트폴리오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내가 좀 종목을 어떤 걸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궁금증 여기서 다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옆에 QR코드 떠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바로 여기 갔다만 된다면 실시간 노란톡 화면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지금 이번 주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월요일이잖아요. 화수, 목금이 남아있는데 지금 이 시장 계속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인지 아니면 정말 데드캣 바운스처럼 이대로 쭉 다시 내려가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이신 분들은요. 시황 파악을 잘 도와주실 수 있는 우리 최병곤 대표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대표님께서 정말 수익률 40% 정도 보여주시고 1등을 차지해 주셨는데 수익률 표도 잠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고려산업이 보이시죠? 5.7% 수익률입니다. 진입일은 6월 21일, 청산일이 6월 22일입니다. 이분 저번에 나오셨을 때도 그렇겠지만 정말 단기적으로 청산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시고요. 오파스넷은 5.4%, 현대에버다임 13.2%, 심지어 이 종목은 당일 청산 종목이네요.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이나 진입했습니다. 13.5%, 2% 합쳐서 15% 정도 수익률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이거 매매 포인트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현대에버다임. 이거 지난번에도 나와주셔서 우크라 재건 관련 이슈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현대에버다임 한번 매매 포인트 듣고 싶습니다. 현대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 중에 한 종목이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네. 흐름 자체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었는데 최근에 6월 달에 조정을 좀 깊게 받았습니다. 사실 그 기간 동안에 관련주들이 뭐 데모라든지 아니면 또 더 그 밖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은 이상하게 6월 초에 하락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6월 17일 날이죠. 그때 갑자기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매수세가 훨씬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 중에서 지금은 가장 선두권으로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그런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매수 공략을 한번 했었지만은 뭐 시장이 또 상당히 좀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그 이후에 급락을 한번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락 이후에 또 매수가 또 들어오는 모습을 또 보여줬고, 물론 이때는 전체적으로 또 시장이 강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상승이 들어오는 면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또 그 매매 특성 자체가 이제 한 종목을 좀 픽을 하면은 네. 그 종목에 대해서 한번 수익 실현을 하고 또 내려오면 또 재매수를 하는 그런 성향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시세가 분출될 때까지 계속 대응을 좀 네. 하는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노란톡방에서 또 소개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수익 실현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다음 주에 또 집계가 될 것 같고요. 아, 오늘도 들어가셨던 거예요? 금요일 날 들어갔어요. 아, 금요일에 예, 금요일에 금요일. 들어가서 오늘 예, 금요일 날 보신 장중에 종목인가요? 상승이 나왔고 오늘 네. 또 청산을 했죠. 그리고 아, 앞으로도 아마 계속 제 방에서는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응 자체는 저는 원래 이제 그렇게 먹고 또 먹고 전략, 네. 우리 다른 앵커님이 그렇게 이름을 쓰셨는데 네. 예, 그렇게 대응을 좀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도 이제 계속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은 종목은 제가 오픈을 다 해드립니다. 다 해드리는데 문제는 이 종목을 언제 사야 될지, 그리고 또 하락이 나올 때 사실은 심리적인 압박감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테마성 종목이기 때문에 오를 때는 잘 오르지만 내릴 때는 또 확 내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어떤 심리적인 극복이라든지 또 아니면 매매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맥점 잡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노란 톡방에 오시면 제가 힌트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또 구체적으로 사인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부각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금방 소멸하고 이런 재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추가 상승이 또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관심을 좀 가지고 대응을 가시고, 이전에 제가 데모를 소개를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네. 데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는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주인공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현대에버다임이 계속 오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만약에 주인공이 또 바뀌면서 또 데모로 가든지 아니면 뭐 그 밖에 뭐 수산중공업이나 다스코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매수세가 또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제가 그 부분까지도 언제든지 이 노란 톡방에서 매수가 바뀌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다른 쪽으로 옮겨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 정말 이게 어찌됐든 지금 시장에서 확연한 대장주라는 거 존재하지 않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순환적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대장이 바뀌고 있는데 데모를 유심히 보고 있었다가 현대에버다임에서 갑자기 또 매수가 들어오니까 현대에버다임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수익 실현까지 하고 나오는 모습. 그리고 실제로 이거 집계된 거는 지난주지만요. 지난주 금요일에 또 한 번 들어가서 오늘
월요일에도 수익 실현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집계가 된다고 하니 굉장히 월간 스타킹 1등을 차지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요. 일단 현대 에버다임이나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타점이 궁금하시다. 언제 매수해요? 언제 팔아요? 이런 거 궁금하시면요. 바로 노란톡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아까 실시간 노란톡 화면 보셨죠? 거기 안에서 수익 인증도 올라오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 수익 인증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문자로 참여 가능한데요. 문자는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최병곤 3글자만 보내주신다면 우리가 입장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QR코드 떠 있으니까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신 다음에 바로 스캔해 주시면요. 지금 여기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야지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지도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뉴스 보기 번거롭잖아요. 어떤 테마가 있는지, 어떤 이슈들이 있어서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시장은 왜 빠지는지, 왜 상승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들어오셔서 무료로 정보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러면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네. 현대 에버다임도 수익률이 훌륭했지만 그 아까 먹고 또 먹고 전략, 일명 뭐 사골 전략이라고 네, 하죠. 그렇죠. 지금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2번 들어갔어요. 6월 16일에 이제 진입해서 6월 17일까지 한 번 청산을 하고 네.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또 한 번 더 청산해서 약 15% 정도 수익률을 보여주셨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또 들어가신 걸까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오픈된 거는 2번인데 네. 제가 비공식적으로 이제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타이밍을 말씀드린 게 한 대여섯 번 정도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합치면 아마 수익률이 40~50%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눈여겨보고 있는 이유가 사실 종목은 리스크가 높아요. 뭐 네. 이 보시다시피 주가가 뭐 1,000원대에서부터 지금 거의 10,000원대 근처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종목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증시 자체가 워낙 테마주 위주로만 돌아가다 보니까 수익을 내려면 어쩔 수 없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이 기준 손절 라인을 제시를 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긴 한데 종목이 보시면은 예전에 이 초기의 상승 때는 굉장히 연속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5월 달 들면서부터는 주가의 흐름을 쭉 보시면은 한번 강하게 올랐다가 계속 오르는 것이 아니고 또 다시 내리고 또 내리다가 또 옆으로 기어가다가 또 강하게 오르고 또 오르고 나면은 또 내리고 그리고 최근 6월 달 후반 들어서는 계속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거든요. 그런 흐름은 이 분봉을 보셔도 잘 드러나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등락이 좀 있는 거요? 예, 제가 뭐 젊을 때 같으면은 어떤 네. 이성 취향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라인은 아니고 네. 이제 제 취향대로 가면은 이런 종목들이 제일 좋습니다. 주가가 계속 올라가 버리면 사실 수익 실현을 한번 하고 나면 다시 들어가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한번 매도를 하고 나면은 또 쑥 내려오고 이러기 때문에 팔았다가 다시 또 저점 재매수했다가 또 오르면은 팔았다가 이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누적 수익률이 높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도 이 그 밀 가격이라든지 곡물 가격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난 방송 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우리나라 지금 밀가루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물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그 국내에 도입된 밀이 8월 정도 되면은 재고가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네. 이제 굉장히 많은 가격을 주고 지금 새로운 밀을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밀 가격이 더 급등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이 이 한일 사료의 뭐 실적에 직접적인 반영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한 이슈가 자꾸 부각이 되면 자꾸만 주가가 튀어오르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 곡물이나 그다음에 사료에 관련된 이슈는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뭐 뉴스로도 많이 접하고 계시겠지만은 지금 기상이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가뭄이 심하고 또 어떤 지역은 막 홍수가 심하고 이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작황이 안 좋아요. 그리고 작황이 안 좋다 보니까 수확량이 줄게 될 수밖에 없고 또 그 흑토지대라고 해서 사실 우크라이나 지역이 가장 큰
그 밀 수출국가였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지금 전쟁 때문에 거의 절반 이상이 경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파도가 사실은 이제 가을이나 이때쯤 되면 크게 한번 다가올 수 있는 여건이라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사료 쪽이나 곡물 쪽 관련 종목들의 이슈는 계속해서 좀 부각될 가능성이 크고 테마주 특성상 뭔가 이슈가 있으면 주가가 자꾸 튀어오르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곡물, 사료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테마주다 보니까 대응이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한일 사료에 대해서 좀 가슴 아픈 그런 네. 기억이 있는데요. 네네. 자, 근데 이제 한일 사료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어찌 보면 이제 가을까지 봤을 때 뭐 재고라던가 그러면 주가가 한 번 더 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혹시 전고점까지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전고점을 사실 가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종목을 진짜 마음 먹고 주가를 끌어올리면은 그것은 네. 이제 개인 투자자의 매수가 들어와서 올리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작전 세력들이나 네. 매수 주체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데 지금은 사실 대중들한테 너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마음 먹고 주가를 매집해서 끌어올리는 상태가 아니다라면은 아마 11,000원이나 12,000원대를 쉽게 돌파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쯤 오르면 또 우리 지금 물려 계신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으실 테고 네. 그런 분들이 또 수익 실현을 할 거니까 매도를 또 엄청나게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은 사고 팔고 전략을 좀 계속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 종목을 거래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사실 지금 8,000원, 9,000원, 10,000원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원래 이 종목 가격이 이 정도 수준이구나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종목은 원래 1,000원대를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깨고 내려갔을 때는 계속 버티지 말고 반드시 위험 관리를 해주시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못 내려가면 저기 지하 벙커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렇죠.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런 테마주들은요 정말로요 언제 손절을 하는지도 중요하고요 목표가를 어디로 잡는지도 중요합니다.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안에서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테마주 투자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의 노하우나 팁 이런 것들을 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옆에 QR코드 떠 있으니까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주시고요. 바로 갖다 대고 스캔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파스넷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파스넷이라는 종목 잘 모르는데 네.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이 종목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 그 최근에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 이제 신규로 취임을 하고 굉장히 국민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혹시 정치 테마주인가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차기 대권 주자 뭐 이런 식으로 또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련 종목의 인맥 찾기가 또 막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인맥주로 지금 부각이 되는 주식인데요. 사실 정치주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과거 경우를 봤을 때 지금 현재 대통령이신 분도 과거에 이제 관련된 주식이 떴을 때 장기간 상승을 하는 경향을 좀 많이 보였어요. 주가가 한 번만 상승을 하고 급락을 그대로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가 한번 오르면은 또 조정을 거치면 또 재매수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잘만 활용을 하시면은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법무부 장관께서 뭐 무슨 선거에 나가셨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뭐 확실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재료 자체가 애매한 거죠. 그리고 그런 재료들 같은 경우는 주가를 올리기가 상당히 쉬운 요건이에요. 뭔가 결정이 딱 나버리면은 그것은 결정이 나는 순간 하락이 나오고 뭐 폭락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경우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기대감에 주가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잘 하신다라면 수익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의 진행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해서 주가의 흐름이 강세를 보이지 않겠나. 그리고 저기서는 이제 제가 짧게 수익 실현을 한 걸로 나왔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또 집계가 되겠죠. 네. 지금 현재로서는 다시 목요일 날 저점에 또 새로 매수를 해서 또 수익 실현을 한 종목이고요. 이것도
노란톡방에 제가 무료로 추천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타이밍만 잘 잡으신다면은 좋은 수익을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테마주 하니까 정책 테마도 빠질 수가 없는데 네. 오늘 보니까 원전 관련주들이 좀 강했었거든요. 네. 네, 원전 관련주들이 계속 반등을 보이다가 원래는 장중에 좀 윗골이 달고 내려오는 모습 많이 보였지만 오늘은 그래도 종가 고가를 지키면서 끝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원전 테마 또다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 원전 쪽은 어떻게 보세요? 원전도 계속 부각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하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원전 관련 테마 종목은 주가의 흐름 자체가 과거에 상승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악성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태고, 뭐 대표적인 종목 한두 개만 좀 보시면은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도 네. 전체적인 흐름은 내리막을 타고 있죠. 지금 보시다시피 3월 달에 고점 찍고 이만큼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추세를 확 뒤집지 않으면은 이 종목은 다시 재상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란톡방에서 추천을 많이 드렸던 한신기계 같은 경우도 수익 실현을 많이 했었지만은 지금은 추세가 많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역시 매수가 확 들어와서 주가를 확 뒤집어주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은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원전 쪽의 부각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새로운 주식을 좀 찾아내는 게 필요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G2파워가 그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좀 커요. G2파워가 최근에 좀 급등이 나오면 잘 나오는 친구였거든요. 네, 이 종목은 이제 네. 원전 쪽에서도 특히 그 소형 원자로 SMR이라는 그 차세대 원자로 쪽에 관련된 주식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간에 매수가 계속 들어와 주고 있고 고점을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잘만 활용을 하신다라면은 원전 관련주에서도 나는 배부르게 먹고 나왔어 이런 얘기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가 항상 그 노란톡방에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늘 느끼는 부분이지만은 우리 투자자들께서 항상 마음이 좀 급하십니다. 손해를 보다 보니까 급하기도 하고 또 빨리 수익을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급하기도 해서 소개를 드리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크게 베팅을 해버리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 가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도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바로 고점에 사버리면은 물리는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인내심 있게 조금 기다리셨다가 주가가 좀 내려온 다음에 저점 매수를 선택하시면은 아주 좋은 결과를 좀 얻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제 주변에서도 주식 계좌의 수익률들을 들어보면 마이너스 30%는 허다하고 50%, 60% 정말 많거든요. 예.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걸 좀 만회를 해보겠다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들으셔서 종목명만 딱 듣고 바로 매수를 하시는 그런 사태가 많다고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점 매수 타이밍 정확하게 또 얘기를 해주실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알찬 타이밍에 매수를 하셔야지 수익률도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오늘도 혹시나 네. 우리 지난번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수익을 조금 봤으니까 네. 오늘 혹시 뭐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히든 종목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네. 저는 노란톡방에서도 그렇고 이 방송에서도 그렇고 항상 종목은 네. 늘 노출을 해서 뭐 감추고 이런 거 없습니다. 완전 그냥 다 오픈하시나요? 예, 바로바로 뭐 얘기를 드립니다. 굳이 그 감춰야 될 이유도 없고 네. 종목에 대해서도 뭐 매수가 유입된 걸 봤으면은 자신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깨고 내려갔다든지 저점을 깨고 내려갔다든지 이런 경우에 어떤 추가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은 항상 말씀을 다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종목들이 안다고 해서 그렇게 대응이 쉬운 종목들이 아니에요. 네. 사실 뭐 종목 자체를 굉장히 감추면서 뭔가 큰 국가 기밀을 말해 주듯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종목 자체는 쉽게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그걸 대응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가 자체가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앞에서 뭐 G2파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해서 바로 지금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가격대가 왔을 때 아니면은 또 좋은 가격대로 내려올 때 이럴 때 분할 매수한다든지 저점 매수한다든지 이런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매수하고 난 다음에 뭐 예상대로 진행을 안 했을 때 앞으로의 차후 추가적인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종목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은 항상
뭐 늘 말씀하시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결국 올라갑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어떻게 타이밍을 잡고 또 얼마나 좀 요리를 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수익률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꼭 노란톡방에 오셔서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종목 말씀드릴 거니까요. 그 종목 들으시고 노란톡방 오셔서 그 대응 전략까지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히든 종목을 공개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몇 개가 되는 종목이 나갈진 모릅니다. 하지만 종목명은 공개될 테지만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요. 정확한 매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 매수 타이밍은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장중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방송이 이제 진행되고 다음 주 내일에 들어갈지 언제 들어갈지 그 타이밍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실시간 노란톡방에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자, 옆에 QR코드 떠 있으니까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바로 여기 갖다만 된다면 입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로도 참여 가능한데요. 받는 사람의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최병곤 대표님 이제 입력하신 다음에 전송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게끔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셔야지 언제 매수 타이밍인가요? 이런 거 다 아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바로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혹시 전문가님 네. G2파워라는 종목이 어쨌든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은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관심 종목도 맞고요. 네.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기회를 가지고 있을 때마다 타이밍을 노릴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저는 한번 종목을 선정을 하면은 사실 투자자분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테마주 하니까 이 종목은 상승이 나올 때는 막 순식간에 30%씩 올라버리고 어떤 경우에 그 다음 날까지 올라버리면 50% 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께서는 이 종목이 사면은 내일이라도 당장 급등할 것 같은 생각에 마음이 급해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해보면은 중대형주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 굉장히 빠른 테마성 종목들도 실제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완전 시세 분출을 하기까지 최소한 한 달 이상 그리고 길게는 뭐 석 달, 넉 달 그리고 과거에 이제 뭐 정치 관련 테마성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상승을 이어왔었거든요. 그리고 또 코로나 때는 뭐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백신 관련주들은 1년 이상도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제로 종목의 진행은 굉장히 더디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종목을 하나 선정을 하면은 그 종목을 거의 뭐 한 달, 두 달씩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결국 시세가 터질 때까지 끌고 가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뭐 G2파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언급을 드렸지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드릴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또 조정 줄 때 투자자분들께서 좀 잊어버리실 만한 시점에 또 요 타이밍입니다. 한번 공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G2파워는 관심 종목으로 챙겨 가시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수익률표 상에서 나왔던 이런 종목들도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나온 종목들이요. 이제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사골 전략으로 이제 먹고 또 먹고 전략을 쓰시는 그런 종목입니다. 고려산업, 오파스넷, 현대에버다임, 한일사료. 자, 현대에버다임이나 한일사료도 이전에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지난주 집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이게 매수 타이밍이 보일 때마다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좀 내가 수익을 좀 짧게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히든 종목이 뭔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테마 같은 거를 조금 알아볼 수는 있을까요? 어떤 테마를 좀 위주로 보고 계세요? 저는 지금 또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조금 민망하긴 한데 네. 결국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예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왜 자꾸 제가 언급을 드리냐면은 사실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 우리나라의 지금 어떤 기업들 상황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부각되기 시작한 것도 거의 4월쯤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막연하다. 그리고 뭐 지금 한참 전쟁 중인데 무슨 재건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희한하게도 그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후속 매수가 들어오고 주가에 상승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이 재건 관련주를 제가 자꾸만 우기고 이거 사야 됩니다, 이거 공략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을 쭉 보니까 시장에서
내용 자체는 좀 황당하고 그다음에 현실성이 부족하긴 하지만은 매수세가 그쪽을 자꾸 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쪽에 매수가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는 시장을 읽어주는 사람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자꾸만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쪽을 타이밍을 노립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쪽을 자꾸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까지의 반응을 봐도 아마 또 매수가 부각되고 또 좀 매수세가 새롭게 들어오고 또 무슨 재료가 있으면 또 주가를 띄울 만한 요소가 충분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뭐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뭐 국토의 어떤 뭐 절반 이상 어떤 경우에는 어떤 도시는 90% 이상이 파괴된 상태라서 결국 재건을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국내 기업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그쪽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 이슈가 돼서 주가의 상승을 계속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종목 아니면 새로운 또 뭐 스타성 종목이 또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어쨌든 재건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크고 또 후속 매수가 자꾸만 들어오고 있다. 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지금 좀 수급이 좀 나와줬고 좀 괜찮은 종목 어쨌든 알려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말씀드려야죠. 네. 근데 뭐 사실 들으시면 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이러이러한 종목을 사십시오. 그리고 뭐 또 투자자들께서 이제 그 종목을 사서 수익이 나시면은 이거 수익 실현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떤 거 살까요? 또 다른 종목 뭐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 종목이 또 타이밍이 오면 또 노릴 공략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종목은 지금 이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완전 시세가 분출돼서 크게 터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려야 될 종목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현대에버다임을 또 넣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수익 냈던 종목. 그렇죠. 네, 이 현대에버다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 현대에버다임 그러면 언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어떻게 알아야 되나요? 일단은 제일 쉬운 방법은 네. 노란톡방에 오셔서 제 얘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직접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현대에버다임을 지금 사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네. 들으시고 조금만 집중하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혼자 거래를 하신다라면은 지금 이틀 연속 상승 나왔으니까 내리는 타이밍 거기에서 또 천천히 타이밍을 잡아가시면은 매수가 또 금방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공략을 하실 때 테마성 종목은 항상 기본이 돼야 될 것은 얼마를 깨고 내려가면은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포기를 하겠다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현대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낮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를 깨고 내려가면은 이 종목은 포기하겠다라는 기준만 잡고 가시면 되고 그 부분도 사실은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가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현대에버다임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현대에버다임이래, 내일 사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확히 좀 저점 타이밍에서 잡으셔야지 수익률도 두 자릿수 수익률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는데 좀 짧게 들어가셨다가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위치에서 자리를 잡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노란톡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근데 네. 이런 히든 종목을 듣다 보니까요. 그런 고민이 생깁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지난주에 손절을 많이 하신 개인분들이 많으셔서 네, 그러시죠. 아직 들어가면 안 되지. 나 투자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투자 좀 괜찮은가요? 그 부분을 제일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이제 목요일 날도 그 얘기를 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만약에 지금 전체를 다 팔아버리고 투매를 하게 되면은 우선 한 30분 정도는 마음이 편해요. 네. 이제 다 내려놔 버렸다. 속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네.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문제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다 팔아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식 시장을 보는 시각 자체가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또 다른 하락의 원인을 찾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주식을 살 수가 없는 구조에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식을 다 파는 행위는 좀 자제를 하셔라라는 말씀드렸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대응을 하셨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증시는 어제하고 금요일하고 월요일 오늘까지 상승이 연속으로 이어졌지만은 아마도 제가
제가 봤을 때는 주 중반이나 후반 정도에는 한번 다시 조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때 지금 매도를 했던 분들은 저점 매수 타이밍을 한번 기다려 보시는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주식을 다 팔아버리신 분들도 너무 시장에 대해서 두려워하실 게 아니라 그런 저점 타이밍을 이용하시면은 충분히 헤쳐나가실 수 있다. 이 말씀까지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중반에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지금 그럼 국내 증시가 아직 바닥을 확인한 게 아닌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닥은 지금 수급적으로 어느 정도 확인을 했다라고 보는데요. 네. 다만 이제 과거의 경우에도 그 다양하게 형태를 가지긴 했지만은 결국은 바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은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 강한 개파락이라든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뭐 지금 매수를 놓쳐버리신 분들이나 주식을 다 던져버려서 매수를 해야 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타이밍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조정 구간 타이밍을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전체적인 모든 종목을 투매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갖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힘들다 이렇다면요. 우리 전문가님 통해서 한번 종목에 대한 고민도 나눠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히든 종목 현대 에버다임 하나 나갔습니다. 나머지 종목이 또 있다고 하는데 제가 살짝 듣기로는 이 종목 굉장히 좋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요. 노란톡방 안에서 방송 끝나고 전략에 대한 것들은 다 얘기를 해드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바로 옆에 QR코드 떠 있으니까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주시고 바로 여기 네모난데 갖다만 된다면 노란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자, 수익이 나온 종목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간 1등으로 나오셨고요. 한 주 동안에 지난주 한 주 동안에만 무려 39.9%, 약 40%에 달하는 수익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스타킹 1등의 자리를 차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간 1등까지 차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월간 1등을 응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시청자분들 추첨을 통해서 상품권도 증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최병곤 대표님의 팬이 되셔서 또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다양한 상품권까지 나간다. 그런 점도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나 뭐 이런 원전 관련된 얘기는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동차 관련해서 오늘 좀 급반등이 나와주긴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인상적이었는데 언론에서 테슬라의 대항마로 이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조용하게 급격히 좀 늘리고 있는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 현대차, 기아차, 뭐 만도, 현대위아 등등에서 네. 거의 7, 8%에 달하는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주가 흐름이 지금 좀 반등이 나와줬지만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네. 예, 상황 자체는 긍정적이에요. 오. 일단은 그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상승이 제한적인 것보다는 훨씬 긍정적인데 중요한 것은 상승 자체가 좀 더 이어져야 됩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상승이 강했으니까 내일까지도 추가적인 매수가 한번 더 들어와줘서 뭐 최근의 전고점이 이제 대략 현대차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네. 현대차 기준이면은 19만 원이에요. 이 19만 원을 좀 뚫어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줘야지만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사실 현대 기아차는 국내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우리 속된 표현으로 가루가 되도록 이렇게 좀 비난을 받고 있는데 네. 외국에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특히 일본 시장에 아이오닉 5가 출시가 처음 되고 지금 이제 점유율을 높이려고 하는데 일본 소비자들은 굉장히 놀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의 대항마 이런 식의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과는 별개로 주식시장은 또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수가 좀 계속 들어와서 19만 원대를 넘어줄 때 이 종목은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네요. 현대차는 19만 원 악고점을 좀 돌파를 그렇죠. 해야 상승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이전에까지 많이 내려와서 오늘 올랐으니까 더 올라가겠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일단은 19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네. 벌써 방송이 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네. 일단 현대 에버다임을 아까 히든 종목을 하나 얻었긴 네. 하지만 우리가 나머지 종목 하나 더 있잖아요. 저는 이 종목이 참 궁금했거든요. 예, 사실 네. 제가 이 종목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서 지금 우리 투자자들께서도 질문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고 네. 또 아까 우리 앵커님도 질문하셨던 자동차하고 관련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 지금 차량 출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인기 차종 같은 경우는 1년이나 1년 반을 대기를 해야 돼요. 그만큼 지금 차량을 신차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에 반해서 쌍용차 같은 경우는 뭐 제 지인분이 한 분 요번에 그 쌍용차를 출고를 했는데 네. 주문하고 일주일 지나니까 바로 신차가 나왔대요. 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살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상황이 돼버린 것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장점으로 부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고 싶으면 언제든지 사면은 바로 출고가 되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쌍용차의 신차 모델이 나왔습니다. 토레스라고 신차 모델이 나왔는데 이게 사전 계약으로만 12,000대가 계약이 됐어요. 하루에만. 그래서 굉장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쌍용차의 가치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쌍용차가 지금 새로운 주인을 맞이해야 되는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그 승패가 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KG그룹이 역시 유력하게 지금 후보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KG그룹 같은 경우는 KG ETS도 매각을 하고 네. 그밖에 이제 실탄을 많이 장전을 해서 인수 자금이 충분한 상태고 기업 자체도 규모가 큰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KG 관련주들이 좀 더 추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KG 케미칼이에요. 오. 최근에 이 종목이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수급 자체도 좋아졌고 또 흥행에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뭐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흥행이 돼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에 의외로 지금 쌍용차가 이제 현대 기아의 어떤 그런 출고 문제 때문에 득을 보는 상황이고 신차 부분에서도 지금 상당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인수할 유력한 후보인 KG그룹 관련주들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주가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KG케미칼은 테마성 종목이기도 하지만은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 자체도 뭐 상당히 실적인 안정성 면이 좋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께서 좀 주식을 사고는 싶은데 지금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리고 네. 테마주는 겁이 난다 이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을 역시 노림수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종목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르면은 바로 급하게 사지 마시고 좀 밀리는 타이밍이라든지 좀 여유를 갖고 저점 투자 타이밍을 찾으신다면은 좀 좋은 대응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쌍용차를 보자면 앞으로의 좀 실적 기대감도 있을 수 있겠고 특히나 4월 달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쌍방울과 KG 간의 네. 그런 경쟁이 있었는데 KG가 그래도 굉장히 유력한 인수 후보로 떠오르면서 지금 KG 케미칼을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서도 저점 매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히든 종목 2개 나왔습니다. 현대 에버다임과 KG 케미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관한 종목의 전략을 아시려면요.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로 옆에 QR코드 떠 있으니까요. 이 네모난 QR코드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로 그냥 갖다만 되신다면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갖다 대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는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최병곤 3글자 보내주신다면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수 있게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스타킹 주간 1등은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해봤고요. 오늘 스타킹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